이 방송 전에 신용환 교수님, 공익제보자 신용환 교수님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신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 하나하나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환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자, 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들은 적시항고라는 제도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에는 적시항고를 해놓고 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장면, 심우정은 결국에는 적시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신 교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약간 주변에 이제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지금 광화문에 나가 계십니까? 광화문 쪽에서 입회를 아까 하고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했다가 지금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중교통에서 좀 내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내리면은 다시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전화 통화를 좀 계속 해도 됩니까? 어떤가요? 네, 바로 요 다음 역에서 바로 정거장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통화하고 전화를 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벌써 지금 10,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네, 지금 내리겠습니다. 아, 그렇겠습니까? 네네. 야, 그리고 지금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두방님께서는 지금 뭐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최상목도 파면을 탄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심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설마 했다는 것이, 물론 그 시점에는 당연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매우 후회된다는 고두방님의 이런 글도 저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이제 하나 덧붙여서 대한민국의 상당수 권력기관들이 기득권 유지의 도구화, 수단화되어 있다. 네, 이런 점이 정말 너무 화도 나고 안타깝습니다. 참 저도 이제 너무 정말로 이게 이제 이 뭐 분노가 치민다 이제 이런 거 전에 너무나 우리가 지난 이제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 참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말씀 이제 주시는 지금 댓글 우리 구독자가 많으시고요.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렇게 한남정으로 돌아가면 자, 2차 계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아니지만 그 2차 계엄에 준하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을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는 함부로 통화를 하거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여러 군데 통화하고, 특히 이제 경호처,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근무자 등등해서 얼마든지 그 증거인멸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직접 진두지휘를 또 할 수가 있겠죠. 더구나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었을 거기 때문에, 총진두지휘한 본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우려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내란에 준하듯이 주요 그 권력기관 같은데 지금도 인사할박기를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뭐 특히나 경찰총경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신복들 다 심어놓고 있었다, 이런 걸 말씀하셨죠. 네네. 그리고 다시 그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하듯이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지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 바꾸면서까지도 자기 권력 또 자기 어떤 치부를 감추거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행위를 강력하게 하겠죠. 그러면 사실상 내란을 다시 유도하는 거나 뭐 거의 진배가 없는 거죠. 제2차 계엄이나.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 볼 텐데요. 검찰 존폐 여부는 오늘로 더 확고히 결정됐고 윤석열이 웃으며 나온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나나님 이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의견을 주셨고, 저도 뭐 똑같이 동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최상목을 통해서 뭔가 지금 2차 계엄 또는 내란을 획책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아니겠죠? 아니요. 그렇죠. 아니겠죠가 아니라 그렇게 하죠. 최상목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선례를 볼게요. 네. 최상목 씨가 이제 59곳, 59군데에 지금 공모를 띄워놓고 있잖아요. 인사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박현수 씨 임명할 때 보면 본인이 그 사람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고 인사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 잘 모르고도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잘 모르고 사인할 때 등에서 누가 떠밀었겠어요? 네. 가장 강력한 권력이 떠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직무 정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성명을 냈었죠. 소속한 직무 복귀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성명까지 내잖아요. 그렇게 오만한 얘기죠.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무슨 직무 복귀를 해요. 그냥 석방돼서 나오는 것뿐이지. 인신만 구속을 면한 것뿐이지 직무 복귀는 아닌데도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직무에 복귀한 거나 거의 다름없죠. 현실이. 자, 현실은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법적 절차 외에도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자, 그것은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으로 움직여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왜냐면 우리가 경찰 인사만 보더라도 그게 어디 최상목 씨의 독자적인 본인 의지에 의한 인사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네네. 조금 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지금 국정에 개입할 수도 있고 제2차 내란과 같은 그런 상황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에 이 석방이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로입니다. 저는 제로다. 제로라고 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헌재가 아니죠. 네. 헌법수의 최후의 부루, 최후의 기관, 또 최고의 기관이 아닌 거죠.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법리에 의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면 당연히 교수님 말씀처럼 돼야 하는데 네네.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네.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탄핵 결정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걱정을 완전히 지워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워도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 부분을 된다고 제일 확신한다. 걱정하는 건 저겠죠.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할 사람은 예. 저일 텐데 그거는 지워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계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힘으로 밀어붙이면 언제는 다시 그럼 또 뒤집을 건가요? 네. 그렇지는 못하는 거고, 저는 언제 재판에 대해서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 뭐 안테나를 돌리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로 보고요. 형식적 부분, 내용적 부분, 실체적 부분에서 모두가 하자가 있다는 걸 헌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1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더군다나 법원에서도 일종의 설명 자료까지를 내면서 이번 이게 풀어주는 게 그 내용에 대한 건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도 강조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옹색하면서도 강조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이라도 흔들린다면 그건 헌재가 아니죠. 헌법수의 최후의 보루기관이 아닌 거죠. 그거는 결론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오늘 국힘은 과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아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힘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국힘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힘은 아무런 이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방을 환영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네. 내란죄 관련된 게 뭐 일부라도 뭐가 잘못돼 있다 이런 판결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런 요청을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하겠지만 네. 아예 1도 그게 없기 때문에 예.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절차적인 거잖아요. 이게 형사소송법의 예, 예.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도 헌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이제 돌아가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릴 텐데, 최상목도 지금 대세가 어떤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형식적으로는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추후 탄핵 이후에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생기는 정치적 부담, 법적 책임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윤석열이 이런저런 작전을 펼친다고 해서 윤석열 휘하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최상목 같은 사람들이 말을 듣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최상목은 말을 듣죠. 왜냐하면 좋습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거, 그게 뭐가 문제고 어떤 비판을 받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공범 의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쪽지라고 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 사인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약점이 잡혔거나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예.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그게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것에 거의 동조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국힘 눈치 보고 여기까지도 오고 대통령실 한남동 눈치 보고 온 측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해봐도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민주당이 원하는 쪽 또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 든다 한들 자기의 죄가 덮어지진 않거든요. 네, 예. 그러면 배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디에 배팅을 할 거냐. 한 줌이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또는 나중에 사면복권 돼서 뭐 나올 때 자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 이런 쪽에다 계속해서 배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민주당이 내일 당장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제가 이제 그 내란의 밤에 예. 중앙선관위에 이제 방첩사 HRB가 들어갔을 때 검찰과 어떤 게 이제 검찰도 연락을 하고 받고 뭐뭐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작년 12월 중순쯤에 제가 제보를 했고 이게 이번에 이제 드러났죠. 예. 예, 요번에서야 이제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그게 그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직급 선에서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게 예, 아니죠. 분명히 위에 단들이 있잖아요. 검사장도 있고 그러면 그 위는 바로 대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아니에요, 사실상.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 본다면 검찰은 분명히 뭔가가 강력히 숨기는 게 있다. 김성훈 씨 3번씩이나 기각하고 하면서 강력히 숨기는 게 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당장 탄핵한다 하는 부분도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지죠. 자, 정치적 또한 이들이 네네. 네,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심우정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뭐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상급심의 판단도 받기 전에 아예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가 잘못했다 쳐요. 잘못했으면 분명히 상급심에다가 항고할 수 있는 것도 법적 권리잖아요. 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권리마저 포기를 했다? 잘못해서 석고대죄하는 것도 부족한데 권리마저도 안 한다?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내일 이제 월요일 날 국회가 열리면 뭐 바로 심우정은 이제 탄핵을 한다라고 일단 밀어붙여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민주당 스탠스가 당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예. 지금 과연 오늘의 그 결정 이런 것들을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본에서도 강력히 반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 예. 분위기에서도.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아도 뭐 어떤 국민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밝혔던 가혹한 심판 각오하라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은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어떤 경우에도 양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양해는 안 됩니다. 자, 최상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임명 안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는 이제 이 부분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자, 최상목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심우정과 별도로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상목은 어찌됐든 지금 그들이 이제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뭐 수도 없이 감사원장까지 어찌 탄핵을 하냐 뭐 등등을 코를 걸어서 이제 자기네가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피로감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뭐냐면 연속적인 탄핵에 따른 뭐 피로감이다 반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쭉 오면서 최상목 씨 하는 행태도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반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심우정 씨를 먼저 탄핵을 한다고 보면 동시에 했을 때 또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 파면 결정 나는 걸 보고 최상목 씨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 가혹한 조치라는 게 검찰총장의 탄핵이라고 본다면 그걸 먼저 한다 그러면 분리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이 문제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연막 같은 거를 희망사항을 적어서 좀 전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 잔뜩 돌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장문으로 해서 뭐 심지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부에서 경론을 벌여서 경론을 벌이는 바람에 늦어진다. 심지어 뭐 3월 14일보다 훨씬 뒤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데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아마 헌재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이 결정들을 보면서 더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계속 한남동 관저로 몰리고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분간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차하면 나와서 어퍼컷을 날릴 수 있거든요. 대선 때 하던. 왜냐하면 2월 25일 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의 이제 선동 메시지만을 내뱉었단 말이죠.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적한 게 우리는 엄정한 사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윤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정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그 정치 행위를 통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극우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키는 그 노력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세질 것이고 여차하던 만약에 그 분위기가 좀 안 좋다거나 하면 자기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자, 직접 나선다 그러면은 국힘은 오늘도 뭐 환영하면서 윤석열을 마치 영웅처럼 이렇게 부추기는 분위기인데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힘의 대선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환영, 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리고 지금 땅을 치고 난리가 났겠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을 지금 부추긴 게 윤석열인데 재밌게도 당 내에서 서로 당원들 간의 싸움을 부추긴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대선, 조기 대선 또는 선거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번 석방은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획폭탄이 떨어진 거죠. 단적으로 어제 이제 찌라시에 돌았지만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 캠프를 꾸리고 지금 사람들을 모았던 데에서 전부 해산한다. 등등의 이제 찌라시가 돌잖아요. 뭐 실제 그게 그렇게 뭐 모였는지 해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벌써 그게 모든 기류를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 이제 후계자를 뽑는다 어쩐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퍼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후계자의 성격이 보나마나 김문수 씨라고 제가 이제 맨 먼저 1월 12일 날 공개를 했지만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다 쳐요. 예를 들어서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예를 들어 바꾼다 쳐요. 그러면 바꾼다 한들 그게 성격이 김문수 어쨌든 친윤 계열의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힘 대선은 완전히 핵폭탄이 떨어진 거죠. 자, 윤석열이 주도하는 이제 전국에서 국힘이 과연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지금 국힘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다.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이제 기각되는 상황, 정말 확률적으로는 아예 없는 그 상황을 기대하면서 이제 정치적 상황을 몰고 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시고 17,50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교수님 이렇게 전화통화 좀 더 해도 됩니까?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 몇 가지 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조금 소음이 있어서 오토바이랑 소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교수님? 지금 중간에 저 버스 타고 가다 내려서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계시고요. 지금도 이제
그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보려고 했고 오늘 오후 8시에 아마 민주당 또 거기에서 뭔가 지금 그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델리민주에서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이제 중계한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면 의견 함께 나누면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결국 심우정 탄핵은 지금 이제 거의 결정될 것이다. 월요일날 국회가 개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탄핵을 할 것이고 최상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저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 저는 지금 의원이 아니라서 그 의총이나 이렇게는 아니지만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면 최상목 씨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해왔던 게 힘이 확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다만 이제 이유는 헌재 결정 유무와 그거의 가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거의 내란 폭동 수준으로 계속 선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더 걱정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인 거죠. 만약에 땅땅땅 파면 결정이 나도 지난번에도 1월 3일 때 그리고 1월 15일 체포 구속될 때 일종의 한남 산성을 쌓듯이 하면서 철옹성을 쌓고 버티는 걸 보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하면 땅땅땅 치면 첫 번째로 경호처가 이제 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호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경호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과연 그러면 최상목이 지시를 경호처에 대해서 그만 경호를 해라 이런 지시를 안 내리면 별 수 없이 또 그거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혼란상 그래서 박근혜 때도 3일을 버텼어요. 네. 파면이 나고도 바로 이삿짐을 안 뺐단 말이죠. 네, 예. 그럼 과연 이 사람이 3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은 기세라고 한다면 거의 폭동 수준으로 하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버티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공고를 안 내고 버티면서 오는 그 혼란상 이런 게 정말 걱정인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텐데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요? 최상목이 정말 그렇게 가서 내란범들과 공범으로 국가의 기반 자체를 아예 흔들어서 대선 공고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가장 최악을 제가 상정을 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희가 오늘 이런 상황까지 보듯이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최악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나오고 국가 권력기관들이 기득권을 경고히 하는 그 도구 수단으로 전락한 이런 안타까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황당한 게 벌어지는 걸 보면 최악의 상상을 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대비를 하는 게 앞으로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공수처가 오늘 이제 상급심을 왜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긴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지금 언론에 크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레가시 미디어들 어제 그 쓰는 석방 이런 용어도 예, 석방이라고 아예 써서 우리가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석방을 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눈 뜨고 봐야 되는 게 다 언론 장악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어요. 윤 측에서, 윤 김건희 측에서. 예. 그러니까 패간까지도 그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패간까지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언론 지형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 메이저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 또는 종이신문이 나오는 곳 중에서 과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 우호적으로 나오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들이 이제 일제히 꽹가리를 치면서 그게 겁에 짓눌렸든 받아먹은 게 있어서 그랬든 그건 알 수가 없죠 저희가. 네. 다만 이렇게 기울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열린 깨어있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유튜브 등등 정확한 그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우리 국민 스스로 견제하는 길밖에 없다. 예. 그들이 지금 정말 일제히 어제도 꽹가리 오늘도 꽹가리 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입니다. 예, 예. 자, 이제 페북 친구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글을 올린 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자, 소소의 거대한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 국민들이 충분히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과 조직된 힘으로 열심히 함께 싸우면 얼마든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믿고 함께 행동해 주시는 동지들 덕분에 용기와 투지를 잃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지금 제가 가입해 있는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걱정을 하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할 일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싸우면 된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지금 글을 올렸는데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쩌면 윤석열은 하나도 안 변하고 징계 청구 시 써먹은 수법 그대로인가. 기어코 검찰법 기술자들이 윤석열에게 제2차 내란의 길을 터주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친 법기술 아닌가. 지금껏 일수로 계산하던 영장 만기를 새삼 시간으로 따져 영장 만기 후 기소라고 한 윤석열의 주장을 인용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했다. 심우정 검찰이 일부러 넉장 기소해 법원과 짜고 친 의혹에서 비껴갈 수 없다. 4년 전 징계 피청구자 윤석열이 썼던 법기술도 그랬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심우정 총장이 이미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즉시 기소 의무가 있음에도 그 당시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이틀간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기술이었고 그리고 내란범위 검찰총장 시절 날수로 구속기간 집행하고도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따져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주장했는데 나라가 파탄나든 말든 내란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법원과 검찰이 합정하고 있다. 네. 암울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추미애 의원도 주셨는데 좀 자- 전에 저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국민 우리 저 민주 시민들께 이렇게 부탁의 당부의 글을 주셨는데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예예 우리 저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 그동안 정말 용기 있게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조용히 많이 여러 가지를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경호처나 네. 대통령 비서실 등등의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기양양하게 오늘 나올 때 보셨지만 그 옆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등의 기세를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위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헌재 파면 결정 곧 코앞에 있습니다. 네. 절대로 기죽지 말고 그 나름 용기를 내서 정의롭게 해주던 그런 마음들 그대로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여튼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리에 나와서 싸워야겠다라는 이제 민주시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또 계기가 되는데 오늘 광화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시작할 때부터 행진할 때까지 함께 했는데요. 계속 네. 매주 저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사람 숫자도 숫자지만 그 많은 시민들의 그 결기가 예. 정말 훨씬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기존에는 빛의 어떤 그런 축제처럼 약간은 우리가 즐기는 마음도 갖고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랬었지만 오늘 바라본 시민들의 그 표정이나 말씀들은 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결의, 의지, 어떤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대한 이런 의지를 더 가득 담아서 우리는 분명히 엄정하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 욕하는 거 뭐 그것도 정말 화가 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제대로 지금부터 이자들이 더 이상의 불법을 못하도록 하여튼 막는 건 결국은 우리 깨어있는 뭉쳐진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결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 처음 할 때는 충격을 받았는데 풀어줄지 모른다. 그리고 풀어주고 나서 즉시 항고라는 이중적인 그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라는 게 어제 저녁에 언론사의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보고로 나왔는데 결국 특수본과 심우정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예 풀어주는 걸로 하고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집단이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예. 지금 말씀 주신 대목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찌 2,000명이 넘는 그 검찰 집단에는 네. 그리 정의로운 검사가 없단 말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검란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2010년도에 자기들 검찰총장도 쫓아내고 했죠. 네. 검란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잖아요. 심우정 씨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쳐요. 그러면 당신 사표 내라. 우리 팀 다 사표 내겠다. 예. 특수본 다 보이콧 하겠다. 사표 내겠다. 왜 못합니까? 자. 전국 각지에 검사장들 있잖아요. 각지에 지방 검찰청 예. 있고
그중에 그래 결기를 갖고 그거에 자기들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잘못도 자기네가 했고 또 그에 합당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포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한 듯이 자기들이 공범인 듯이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서 내 조직에 충성할 수 없다. 힘으로 다 그만둔다는 결기를 왜 못 보입니까? 자, 이런 이 제3의 검난이 나도 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검찰 조직의 실체를 우리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니까 바뀐 정권, 새로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상필벌의 수준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해체와 재구성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이 매우 많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리더십 유형을 이렇게 열심히 어떤 일들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예, 사실은 그 있는 조직을 일종의 재활용, 조직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를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꼭 해체뿐만이 아니라 있는 걸 잘 재활용하고 사람에 대해서 용인수를 잘 써서 굉장히 어떤 일종의 이제 선용을 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성과가 나게 하는 이런 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지난주에 유튜브에 나오셔서 출연해서 검찰을 어찌다 해체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실 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한 또 리더십으로 선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네, 예. 단순히 그냥 해체 뭐 이렇게 해서 일시에 어떤 뭐 하는 것보다 그런 기존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사람 용인술 이런 걸 잘 하면서 선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내가 어제 오늘의 이 경우를 보면서 대표님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이제 좀 너무나 좀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정신 차려하고 한 대 맞은 기분이다. 저들이 사악하다면 우리는 끈기로 끝까지 갑니다. 구경이님 이런 말씀 제 카카오톡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말씀 주시는 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파이팅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 예, 예. 구치소에서 나올 때 나온 메시지 중에 대표적인 게 예. 나를 위해서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 뭐 의례적인 얘기 하나가 있고 뭐 분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이 있고 가장 그 핵심으로 쓰는 말이 미래 세대라는 용어를 계속 쓰죠. 네, 예. 마지막 변론에서도 그렇고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대목들이냐면 트럼프가 네. 지난번에 이제 미국 그 부정선거 등등 하고 그 피의자들이 뭐 의사당에 여러 가지 이제 의사당을 난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트럼프의 메시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거든요, 보면. 예.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죠. 트럼프가 계엄을 하진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이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틀린 건데 네. 계속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미래 세대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청년들을 생각했고 청년 젊은 미래 세대들한테 그렇게 충실했다고 그거는 분이 의도된 건데 앞으로 그래서 이 한남동에 있고 파면 이렇게 났을 때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 이 부분을 면밀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뭐를 벤치마킹에 흉내낼 것이다가 많이 예측됩니다. 자, 황규도님이라고요. 디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글을 주신 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분 글인지 아니면 누구의 글을 전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심우정 너는 우리나라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개를 석방했다. 이러면서 심우정 너는 우리나라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증명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데 범죄자 윤석열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던 법원과 검찰이 정말로 단순한 계산 실수로 구속을 취소했다고 어느 누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법치고 이것이 진정한 정의냐. 이번 사태는 정권 교체를 넘어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줬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정의는 끝없이 유린될 것이다. 그리고
내란 수괴와 불의한 권력의 빌부터 진실을 왜곡하는 내란 동조 버꾸라지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역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심우정을 긴급 체포하라는 댓글 매우 많고요. 또 장시간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네네. 자, 또 다른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